김지영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러브홀 테니스 롤랑가로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1부에서 3라운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3라운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3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1회전, 2회전에서 경기와 흐름, 코트나 환경에 모두 적응한 선수들이 3라운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시드들 간의 대결이 펼쳐지는데 그래서 더 견고한 진검승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네, 3라운드에서는 또 다양한 이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중에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여자 단식 우승 후보 중 한 명인 리바키나 선수가 기권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기권을 하는 데는 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인터뷰를 준비했거든요. 인터뷰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Well, I was not feeling good already yesterday and the day before, so I didn't sleep 2 nights and had some fever. And today I really tried on the warm-up, but I feel that the right decision is to withdraw because it's really tough to play with these conditions. Yeah, of course, I'm really upset to not be able to play. But I guess that's life, and there is a lot of ups and downs. And today I just wanted to give 100%, and obviously I'm far from being 100%. And I was actually coming positive here. But as I said, you never know how you're gonna feel, and was unlucky for me. And I just try to recover and do my best to be prepared for the grass season already. 네, 리바키나의 인터뷰를 듣고 오셨는데 사실 저도 방송하기 전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면은 목이 안 나거나 이러면은 눈물이 날 만큼 막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가장 속상한 건 누구보다도 리바키나 선수가 아닐까 싶네요. 네, 그렇죠. 호주 오픈에서 준우승을 하고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롤랑가로스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매우 속상할 것 같습니다. 네, 리바키나 선수 아쉬움을 털고 다음에는 좀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6강 미리 보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코비치 대 바리아스의 경기인데요. 두 선수의 흐름부터 살펴보고 돌아올게요. 네, 먼저 조코비치 3라운드까지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조코비치 선수 3라운드까지 모두 무실 세트 승리했지만 4라운드의 경기 시간이 엄청 길었습니다. 제가 해설을 했는데요. 첫 세트에서만 90분이 소요가 됐죠. 네, 이에 맞서는 바리아스 선수의 3라운드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바리아스 선수는 계속 5세트 경기를 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경기력은 최고이지만 체력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의 16강 관전 포인트 짚어보기 전에 조코비치의 3라운드 경기 다시 한번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더블 폴트. 오, 들어왔어요. 다빈 웨츠포키나. 대단한데요. 예. 오, 라인 안쪽 들어왔어요. 리턴. 노박 조코비치가 멋진 리턴을 보여주면서 1세트를 끝냅니다. 네. 3구 마무리. 나갔습니다. 긴 랠리 끝에 포인트를 가져가는 조코비치. 빈 공간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나갔어요. 예, 조코비치 네. 선수가 타이브레이크 접전 끝에 2세트도 가져옵니다. 포핸드입니다. 매치 포인트입니다. 노박 조코비치. 벗어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노박 조코비치가 알레한드로 다비도비치 포크나를 꺾고 16강에 진출을 합니다. 네, 조코비치 대 바리아스의 4라운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코비치 선수 무실세트로 4라운드까지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3라운드에서는 조금 불안한 모습도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이 4라운드에 어떻게 좀 작용하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팬분들 많더라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3라운드의 경기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조코비치 선수가 서브를 할 때에 햇볕이라든지 바람에 신경을 많이 쓰이면서 더블 폴트가 많아졌고요. 브레이크를 허용을 하면서 경기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데 이런 서브의 컨디션 회복을 얼마나 할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결국엔 날씨 때문이겠죠? 네, 이번 경기에 좀 바람이 많이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날씨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4라운드에서는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네요. 네, 조코비치 선수가 서브가 불안하면서 브레이크를 허용했기 때문에 경기 시간이 길어진 것도 있지만 포키나 선수가 적절한 드롭샷을 잘 했거든요. 그래서 코트 커버를 하는데 정말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조코비치 선수가 첫 세트와 세컨 세트 끝난 이후에 메디컬 타임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회복을 하는 게 또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얼마나 회복을 하고 나오게 될지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바리아스 선수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중 한 명입니다. 이 돌풍을 조코비치 상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바리아스 선수는 생애 최고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토너먼트, 클레이 코트를 가장 좋아한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5세트를 뛰면서도 본인이 이제껏 테니스를 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더 경기를 잘 준비하고 나오지 않을까요? 네, 조코비치의 순양이냐 아니면 바리아스의 돌풍이냐 여러분들 저희 TVN 스포츠와 함께 즐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경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알카라스 대 무세티의 경기입니다. 이 두 선수 흐름 확인해 보시죠. 알카라스 선수 3라운드까지 세계 랭킹 1위다운 쾌조의 흐름을 보이면서 16강에 안착했습니다. 1라운드에서는 이탈리아 코볼리 선수를 1시간 57분 만에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잠재우며 승리를 거뒀고요. 2라운드와 3라운드에서는 타로 다니엘 그리고 샤포 발로포를 만나서 세트 스코어 3대 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무세티, 세계 랭킹 18위의 이탈리아 선수인데요. 3라운드까지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16강에 진출을 했고요. 특히 3라운드에서는 랭킹 13위의 노리 선수까지 가볍게 제쳤습니다. 두 선수의 16강 관전 포인트, 알카라스의 3라운드 경기 하이라이트 보고 와서 더 자세히 짚어볼게요. 막아냈습니다. 알카라스의 서빙 보너스 세트. 패싱 성공 알카라스. 서브 포인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게임 스코어 6대 1. 브레이크 포인트 알카라스. 됐어요. 스패시는 통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쫓아갔던 알카라스. 엄청나네요. 이기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푸터크입니다.
들어갔고요. 높았죠. 막아냈어요. 막았어요. 샤포발로프. 넘긴다면 그럼에도 받았어요. 받았어요. 패싱을 막아내는 알카라스입니다. 엄청난 랠리였습니다. 멋진 플레이죠. 서브 포인트로 마무리 짓습니다. 2세트도 알카라스가 거머졌습니다. 이제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앞서갑니다. 리턴 에이스. 발이 너무 좋아요. 뒤에 걸립니다. 강력한 차세대 흑신 칼로스 알카라스가 롤란 가로스 16강에 진출합니다. 네, 알카라스 3라운드 경기 하이라이트 보고 오셨습니다. 자, 4라운드에서 드디어 알카라스의 리벤지 매치가 성사되는데 이게 스토리가 좀 있잖아요. 네, 이 두 선수는 지금까지 대결을 했는데요. 알카라스 선수가 앞선 경기가 클레이 코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졌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3라운드 마치자마자 인터뷰를 했을 때 다음 라운드가 기대가 된다, 복수전을 할 거다, 뭐 이런 자신감을 보였어요. 경기를 패했던 선수에게 보여지는 자신감,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될지가 또 궁금하고요. 뭐 무세티 선수도 로리 선수를 이기면서 시드 선수를 이기는 자신감을 장착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경기 매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카라스는 복수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무세티 선수도 자신감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알카라스를 이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감이 중요하잖아요. 그거 장착하고 왔을 것 같은데요. 네, 방어전도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 두 선수가 그래서 경기 초반에 뭐 공격을 한다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술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네, 이 경기에서 그러면은 다양하게 전술을 보여주는 가운데 그 안에서 또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데 우승 후보 알카라스입니다. 뭐 한 경기 한 경기가 소중을 하겠지만 그 경기가 쌓여서 우승을 하겠지만 경기 중에 얼마나 체력을 소진하는가 이 점에도 주목을 해봐야겠죠. 네, 복수를 위해서 1년을 기다렸다 알카라스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리벤지 매치는 성공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보시기를 바랄 텐데요. 이 경기 또 김지영 해설위원이 준비하신다고요? 네, 오늘 밤이죠.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프리뷰에 앞서서 저희가 또 재밌는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선수들의 모습 참 궁금하시잖아요. 저희가 하나를 준비했는데 매 경기 진지한 모습으로 코트 위에 있는 선수들 그 밖에선 어떤 모습일까요? 경기 전 출근길을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함께 보시죠. 네, 선수들 여유 있는 모습도 보이고 또 긴장한 선수들도 있는 것 같고 다양한 모습들 보고 왔는데요. 알카라스 선수는 핑크색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당시에 저 영상을 보고 팬들이 알카라스 선수 어디지? 네, 그런 멘트가 있었던 것도 저 기억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전의 모습들 보고 오니까 더욱더 선수들과 친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김지영 해설위원은 경기 전에 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어떤 루틴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아, 그런데 그래요? 그러한 긴장감을 약간의 든든함으로 채우고자 좀 먹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먹으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차분하게 있던 스타일이었어요. 아, 먹는 거 좋죠. 선수들마다 다양한 루틴으로 경기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재밌게 봤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16강 여자 단식 주요 경기 살펴볼게요. 슬론 스티븐스와 아리나 사발렌카가 16강에서 격돌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선수의 흐름도 확인해 봐야겠죠? 네, 스티븐 선수의 3라운드 경기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네, 1라운드 중계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 시작보다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고 경기력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사발렌카 선수는 어떤 상태인가요? 네, 그런데 스티븐스 선수보다 사발렌카의 선수 움직임이 더 좋아지고요. 흐름도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클레이에서 약하다는 이미지를 점점 떨쳐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잘 준비해서 나올 것 같은데 이 두 선수의 경기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경기를 생각하면 정말 꿀잼이 좀 예상이 됩니다. 2018년 롤랑가로스에서 준우승을 거뒀던 스티븐스가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하게 되는데 16강 상대가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네, 이번 대회를 위해서 코치도 바꾸었고요. 본인이 한 번 더 결승에 오르기 위해서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번 사발렌카 선수와의 경기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사발렌카 선수도 정말 만만치가 않은 게 순항을 하고 있거든요. 역시 스티븐스 선수와의 경기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맞대결 관전 포인트 어떤 걸 짚어야 될까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 두 선수 좀 비교적으로 비슷한 거는 쿼터 커버력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누가 더 잘하는가. 그러면서 대표적으로는 파워 스트로크를 두 선수가 다 잘하는데 자신의 강점은 어떻게 더 잘 살릴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2018년 준우승에 올랐던 스티븐스 그리고 그랜드슬램 두 대회 연속 우승을 노리는 사발렌카의 경기 결과 여러분들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망해볼 경기입니다. 오프너와 치치파스의 경기인데요. 두 선수의 흐름 확인해보고 돌아오시죠. 먼저 오프너 선수 랭킹 118위의 선수고요. 예선부터 6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2라운드에서는 랭킹 30위에 세바스찬 코르다를 꺾고 16강까지 진출했습니다. 자, 치치파스 선수 세계 랭킹 5위이자 이번 대회 우승 후보 중 한 명이죠. 2, 3라운드에서 모두 2시간 초반에 3세트를 모두 가져오며 16강에 안착했습니다. 이어서 치치파스 선수의 인터뷰 듣고 돌아올게요. I watched a little bit of his match against Fabio Fognini. I know that clay court suits him well. He can play well on the surface. He has had some good results in the past on clay courts, and he might not be the guy who you see very often on Masters 1000 tournaments and 500s in terms of going deep and playing and beating the top guys. But I'm sure he's on a good streak right now. He's feeling good with his tennis. In order for him to be playing at the fourth round of a Grand Slam, that means that, he's been consistently delivering every 2 days, and definitely, a very different, separate challenge of what I'm used to, kind of playing guys that they've been around. But I'm going to approach it with seriousness and professionalism. 네, 치치파스 선수 오프너를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는 뭐 특별할 게 없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경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완벽하게 자신감이 돋보이는데요. 네, 클레이 코트의 치치파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치치파스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1라운드에서는 베슬레를 상대로 조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말씀하신 것처럼 클레이 코트의 강자입니다. 2, 3라운드를 거치면서 완벽하게 코트에 적응하는 모습이었어요. 거기다가 또 체력적인 면에서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컨디션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큰 신장의 선수이기 때문에 어떤 볼 스피드에 대한 반응 속도가 약간은 느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퍼포먼스가 화려하고 큽니다. 그래서 볼을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그것을 적응하고 나면 자신의 플레이를 하는 거는 또 무서운 플레이를 해내죠. 네, 이에 맞서는 오프너 선수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만 놓고 본다면 치치파스 상대로 조금 밀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번 롤랑가로스는 참 이변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연승을 하고 온 기세도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롤랑 가로스의 16강입니다. 우리 선수들은 꿈의 무대 그랜드슬램에서 한 번이라도 뛰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 대회에서 연속적인 승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 더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이변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떠한 이변이나 뭐 그런 기적? 네, 그런 것들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돌풍의 주인공인 오프너 선수를 상대하는 치치파스인데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적이라고 얘기했고 이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려면 좀 어떤 변수가 좀 있어야 될까요? 아무래도 움직임에서는 조금 더 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프너 선수가 자신이 살릴 수 있는 것들, 치치파스 선수가 허점은 없겠지만 약간이라도 허점을 보인다면 그 부분을 파고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와, 허점을 공략해라라고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경기, 경기를 보는 팬들에게는 또 어떤 재미난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치치파스 선수 원핸드 백핸드를 구사합니다. 많지 않은 원핸드 백핸드인데요. 정말 예술적인 기술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경기 흐름뿐만 아니라 치치파스 선수의 원핸드 백핸드를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선수의 경기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4라운드 주요 경기 프리뷰까지 함께 해봤고요. 이어서 다시 방금 살펴본 8강 예상 매치를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성사되면 정말 재미있겠다는 매치들 참 많거든요. 화면으로 보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떤 매치가 좀 눈에 띄시나요? 우선 조코비치 선수와 바리아스의 경기는 오늘 밤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중계하는 알카라스와 무세티 선수의 복수전입니다. 이 선수들이 알카라스의 복수에 성공일 것이냐, 무세티의 방어일 것이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워스트로크를 보고 싶으시면 사발렌카 선수의 경기를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원핸드 백핸드 보고 싶다 이러시면은 치치파스 선수의 경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핸드 백핸드를 보고 싶다 하면 치치파스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남자 단식 8강에서 만난다면 좀 누구 선수의 만남을 좀 보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네, 알카라스 선수 네, 보고 싶고요. 제가 프리뷰 때부터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미 알카라스 선수에게 반해 있는 상태입니다. 뭐 냉정한 판단과 객관적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알카라스 선수의 경기 네, 제가 보고 싶은 경기입니다. 참 해설위원도 좋아하는 선수들이 딱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일까요? 궁금한데요. 우선은 해설을 할 때는 너무 길게 가져가는 경기는 네, 좋지 않고요. 하지만 보시는 분들이 재미있는 경기를 하는 그런 타이트한 경기를 하는 것들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에러보다는 위너가 많은 그런 선수들을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김지영 해설위원이 또 재미있는 포인트들을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러브홀 테니스의 롤랑 가로스 오늘 경기 주요 장면과 함께 4라운드 관전 포인트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중계 예고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2023 롤랑 가로스 6월 4일 일요일 저녁 8시부터는요. 조코비치 대 바리아스의 경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기 끝난 이후에는요. 카를로스 알카라스 그리고 무세티의 리벤지 매치가 성사됩니다. 과연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눈 크게 뜨고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 경기는 김지영 해설위원의 명품 중계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랄게요.